안녕하세요. 친절한 20시 TV 김학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올해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 수학이 문이과 공통으로 치러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한테 수학이 밀리다 보면 등급이 또 100분위가 잘 안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 그 문과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학 가기가 더 어려워졌냐? 사실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워진 건 맞죠. 그러면 정시에서는요,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하게 되면 조금 더 대학 가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이과 학생들이 이제 문과로 교차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과 학생들은 학과를 조금 더 많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진 못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문과 학생들이 정시로 한다 하더라도 수능 수학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그냥 문과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오는 거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과 학생들이 이제 문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각 과목별 반영 비율이 이과랑 문과랑 다르거든요. 보통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수 영탐 중에서 수능에서 이과 학생들은 대학별 반영 비율이 보통 수학이랑 과탐의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문과 학생들은 어떤 거랑 어떤 거의 반영 비율이 높죠? 네, 국어랑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과 학생들 중에서 과탐이 되게 잘했다. 근데 문과로 교차를 한다? 근데 이제 사탐의 반영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탐의 반영 비율은 대부분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차한다고 했을 때 이 반영 비율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예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영 비율이, 자, 일단 스카이만 놓고 볼게요. 서울대는 문과이과가 반영 비율이 똑같아요. 국어를 1로 놨을 때 수학이 1.2배, 탐구가 0.8배. 그런데 연대 고대 잠깐 보실까요? 연대는 국어를 1로 놨을 때 수학과 과탐이 1.5배로 되게 높죠. 근데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를 1로 놨을 때 수학이 똑같이 1, 그 다음에 탐구는 0.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 과탐을 잘했던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오게 되면 이 반영 비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해지죠.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그래서 실제 한번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과생 A라는 학생이 있고 문과생 B라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 한번 해봅니다. 저 아래입니다. 근데 이제 수학은 좀 비슷하게 놓을게요. 미적 선택한 학생이 이번 6편에서 88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88점이 97%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확통 선택한 학생이 92점이 나와서 100분의 97% 됐다. 자, 똑같이 97%입니다. 근데 표준 점수도 큰 차이 없죠. 미적 선택한 학생은 137점, 그리고 확통 선택한 학생은 136점. 일단 수학은 비슷하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아무래도 문과 학생이 국어는 조금 더 잘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과생 A는 국어가 그 100분위가 95%로 130점, 표준 점수. 그리고 문과생 B는 국어가 100분의 98%로 표준 점수가 134점. 자, 일단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되죠. 그런데 이제 탐구를 잠깐 볼게요. 보통 이과 학생들이 그 과탐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이죠. 그리고 문과 학생들이 사탐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생활과 인리랑 사회문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죠. 자,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이 이과 학생들이 생원, 지원, 이 표준 점수 가장 많이 선택한 과목이 이 두 과목인 거니까 두 과목의 표준 점수를 합하면 생명과학 1은 67점, 지구과학 1은 68점, 합하면 143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생윤이랑 사문. 생윤은 표준 점수가 65점이었고, 사문은 66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가지고 합해보면, 국어, 그 다음에 수학은 이제 이과는 미적, 그 다음 탐구는 생원, 지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표점 합이 402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문과생 같은 경우는 국어 134, 그 다음 확통 136, 그리고 가장 사탐 많이 선택하는 생윤, 사문을 한다고 했을 때 65, 66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표준 점수 합이 401점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이 이과생 A라는 학생이 일단 서울대 기준으로 하면 표준 점수가 402.4가 나오고 그리고 문과생 같은 경우는 402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이과 학생이 그 다음에 문과로 교차를 하게 되면 어차피 서울대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과이과가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이 문과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반영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전혀 불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학생이 문과로 교차 지원한다 서울대 내에서 그러면 이과 학생이 원래 표준 점수가 높았다고 한다면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죠? 이 비교했을 때 0.4점 정도 높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연세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이과생 A 같은 경우는 연세대 환산 점수로 하면 반영비 고려한 환산 점수로 환산해보면 591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문과생 B 같은 경우는 그 문과식으로 이제 연세대 환산 점수를 해보면 560.3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과학생 A가 연세대에서 이과로 지원하지 않고 문과로 교차를 한다 라고 한다면 문과의 반영 비율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오른쪽 보십시오. 연세대 이과학생 A가 연세대 문과 지원 시 환산점이 554.1이 나와요. 왼쪽의 문과 560.3보다 훨씬 더 안 나오게 되죠. 자,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이과생 A는 고대식으로 했을 때 그 환산점이 425.3이 나오고 문과생 B 같은 경우는 그냥 문과로 지원했을 때 375.9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과생 A가 고대에서 이과를 지원하지 않고 만약에 문과로 교차 지원한다 라고 한다면 문과 지원 시에는 이과생 A가 문과식으로 환산점이 371.7점이 나옵니다. 역시 문과, 그냥 평범한 문과 학생보다 더 환산점은 안 좋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 이과 학생이 그냥 문과로 교차 지원한다 이렇게 서울대처럼 반영 비율이 크게 문이과가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반영 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조금 그 유불리를 따져서 지원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교차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반영 비율 고려해서 내가 문과로 이과 학생이 문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과연 불리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저는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고요. 더 좋은 정보를 받아보시려거든 알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